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 파워포인트로 쭉 이렇게 3단원 들어와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포토샵 그림 그리는 방법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2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3단원의 2단이 아니죠. 3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 알고리즘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112페이지 펴주세요. 112페이지 폈습니까? 자, 알고리즘의 분석. 자, 봅시다. 자, 알고리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분석을 하는 것이 분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알고리즘 분석입니다. 자, 교과서 112페이지.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과 방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이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12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알고리즘 분석에서 첫 번째 알고리즘 효율성이 있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에. 거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고리즘 분석에 보면은 동일한 문제라도 다른 해결 방법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우선 줄 좀 꺼주세요. 112쪽에 보면은 왼쪽에 공간 복잡도, 메모리를 얼마나 작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 시간 복잡도, 얼마나 빠른가, 뭐 이런 것인데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줄부터 꺼주세요. 교과서 112쪽 왼쪽에 조그만 글씨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이 부분 줄 좀 꺼주세요. 그리고 본문의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넷째 줄에 보면은 넷째 줄, 다섯째 줄 좀 꺼주세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많이 이용한다. 자, 시간 복잡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첫째 줄 좀 꺼주세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일반적으로는 시간 복잡도를 많이 이용한다. 이 부분 줄 거죠. 자, 공간 복잡도. 요는 우리가 왼쪽에 방금 줄 것입니다. 메모리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 시간 복잡도. 이거는 얼마나 빠른가.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간의 효율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의 횟수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한번 요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1, 2, 3, 4, 100가지를 쭉 세웠다. 100가지를 셌을 적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00가지 됐을 때 총 합계가 얼마냐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가지 하면은 이렇게 5050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요 1하고 100하고를 갖다가 딱 더하니까 101이라는 그런 숫자 나옵니다. 그 다음 2하고 99, 3하고 98 하면은 계속 101이라는 이런 뭔가 원칙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하, 요런 식으로 쭉 하면은 101을 갖다가 50번이 반복되니까 101을 50번 되니까 50번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계산기를 그냥 101 곱하기 50 이렇게 딱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초딩이나 중딩 같은 경우는 야, 1에서부터 100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냐 하면은 막 계산기 가지고 한참 두드리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냥 아하 1하고 100하고 다니까 100일, 2하고 99 더하니까 100일, 3하고 98 더하니까 100일, 4하고 97하고 더하니까 100일. 이렇게 아하 100일 곱하기 50번만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100일 곱하기 50 해서 5050 딱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의 시간 복잡도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줄 좀 꺼줬습니까? 자, 그 다음 알고리즘 선택의 중요성 그거 보면은 교과서 112쪽에 있습니다. 112쪽에 제일 끝에 줄 좀 꺼주세요.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줄거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정확도나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방금 쭉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보면은 그 교과서 113쪽에 보면은 그 탐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 그 넷째 줄에 빨간색으로 탐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탐색할 적에 말하자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3, 5, 6, 11, 20, 30에서 숫자 11을 찾아라 할 적에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줄 좀 그어주세요. 교과서 113페이지에 순차 탐색으로 11을 찾는 경우와 오른쪽에 이진 탐색으로 11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교과서에 있습니다. 찾을 숫자 11을 처음 숫자부터 비교한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그 이진 탐색으로 11을 찾는 경우 이것도 줄 좀 그어주세요. 정렬된 숫자 중 가운데 숫자 6과 찾을 숫자 11을 비교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가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1을 갖다가 찾아라니까 1부터 1, 11이 아니네. 2, 3, 4, 3, 5, 6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로 쭉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바로 순차 탐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차 탐색을 주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인터넷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 탐색으로 이렇게 정보를 검색합니다. 알겠습니까? 탐색이라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정보 검색, 그 인터넷에 검색할 적에 그 순차 검색, 말하자면 순차 탐색으로 하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 탐색을 통해 가지고 그 검색 정보를 그 뽑아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진 탐색,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롬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크롬 알죠?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크롬입니다. 알겠습니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 방법으로 이렇게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 긋어주고, 그래서 가령 뭐 11을 탐색을 할 적에는 딱 가운데를 잘라요. 1, 3, 5, 6, 그 다음에 11, 20, 30 중에서 딱 반 잘라가지고 뭐 왼쪽을 먼저 찾든지 오른쪽을 먼저 찾든지 그렇게 해서 딱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진 탐색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크롬 같은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하게 되면 조금 크롬에 비해서 정보 검색이 조금 늦어요. 그건 왜 그러냐? 순차 탐색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크롬 같은 경우는 그 이진 탐색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림 바로 밑에 보면은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에 대해서 방법, 특징이 있습니다. 요 표를 이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 표. 여러분들이 순차 탐색, 이진 탐색 요 부분 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표 그리는 방법을 잠시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쭉 적다가 표 그릴 적에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표도 있어요. 요런 것을 이용하든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열은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이 되겠죠. 가로로 한 칸 두고 색깔이 되니까
요렇게 뭐 가로로 3칸 뭐 이렇게 하든지, 알겠습니까? 가로로 3칸을 하든지. 근데 이런 방법은 하면은 조금 귀찮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 사용하는 게 좋으냐?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방법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딱 보면은, 요 삽입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 알겠습니까? 표 딱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왼쪽으로 3칸, 아래로 또 3칸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탁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요 그림의 스타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과 유사한 걸 찾아가지고 뭐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요 따당 요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쭉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뭐 채우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단색 채우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색깔을 갖다가 뭐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색깔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 컨트롤 Z 하면 되돌리시겠죠. 아니면은 여기에 첫 번째 줄만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런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두 번째부터는 요 칸이 좀 작으면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 이렇게 그 세 개가 돼 있겠죠. 이렇게 딱 되면은 요 선도 보세요. 지금 선 없으면데 요 안에다가 선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보면은 선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쭉 보면은 요 위에도 보면 선이 있습니다. 우리 테두리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도 처음은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필요 없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패턴을 골라가지고 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능하면 요걸로 하세요. 요거 여기 보면은 기본 도형,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병합하면 됩니다. 셀 병합 탁 누르면 이렇게 병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요 안에 그 첫 번째 셀에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해가지고 요 색깔을 갖다가 그 교과서와 가장 흡사한 색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요 밑에도 요 두 개도 이렇게 단색 채우기에서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색과 유사한 색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적으면 됩니다. 글자를 여기에 텍스트 옵션 해가지고 텍스트 옵션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 요 안에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됩니다. 보면은 왼쪽에는 손차 탐색, 여기는 왼쪽에는 손차 탐색, 오른쪽에는 그 이진 탐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집어넣기가 좀 귀찮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그냥 텍스트 상자 딱 눌러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적으면 돼요. 귀찮으면은 그냥 바로 적어도 됩니다. 순차 탐색, 이렇게. 순차 탐색. 그래서 요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기 보면은 톡톡 치주면 이렇게 커지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커지고 굵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오른쪽에 들고 와가지고 요 오른쪽이죠. 여기는 이진 탐색 이래 하면 되겠죠. 여기 글자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진 탐색.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뭐 방법이니 요것도 마찬가지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것도 역시 요렇게 가져와 가지고 적절한 데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밑에 특징. 자, 특징.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표에, 그냥,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데이터의 처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뭐, 그냥 계속,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또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또 여기 다 완성되면은 또 슬라이드 추가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쭉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올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에서의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 우리가 표에 있는 거 한번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차 탐색은 우리가 교과서의 113페이지에 쭉 있는 내용, 그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검색하는 방법이고, 알고리즘은 단순화나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탐색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목적의 자료 위치에 따라 탐색 시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진 탐색은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표 내용을 그대로 쭉 여러분들이 쭉 적으면 됩니다. 정렬된 자료의 가운데 값을 조사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가 가운데 값의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지를 알아내어 탐색의 범위를 반으로 줄이며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많아져도 탐색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순차 탐색은 익스플로러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진 탐색은 크롬 방식, 구글 검색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방식은 이진 탐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글 방식의 검색과 또 크롬 익스플로러 방식의 탐색 방법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파일의 크기는 그 프로그램의 크기는 크롬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정보의 데이터 양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가 작아가지고 크롬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할 적에 설치하는데 금방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윈도우 10 같은 거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가 그냥 깔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평균 비교 횟수가 적어 탐색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가 크롬이 장하겠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쭉 이렇게 윈도우 10, 윈도우 7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온 것이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은 그러니까 컴퓨터 PC는 거의가 익스플로러, 요새는 또 우리가 구글 같은 거 많이기 때문에 구글 크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익스플로러가 거의 검색 엔진으로 다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익스플로러가 옛날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 구글을 또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파이어폭스라든지 또 다른 그런 검색 엔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익스플로러와 구글 크롬 이 두 가지 검색 엔진이 우리가 PC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구글 크롬이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 자, 정렬을 이제 하는 방법. 우리가 엑셀 데이터베이스 할 적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오름차순 할 적에는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으로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낮은 데부터 숫자가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렬하는 그런 방법. 자, 봅시다. 그래서 선택 정렬을 어떻게 하라 할 적에는 여기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20이 이렇게 쭉 된 것 같다가 정렬하시오 할 적에 선택 정렬 방법, 최종 놓은 것을 이렇게 숫자 낮은 데부터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죠. 그래서 선택 정렬하는 방식은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령 11은 제일 낮은 수니까 일단 앞에 두고, 그 다음
15하고 37을 비교해가지고, 15가 더 작으니까 앞으로 가라.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 17하고 37하고 비교해서, 17이 또 낮으니까 또 앞으로 가라. 또 37하고 22하고 또 비교해서 22가 더 낮으니까 앞으로 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 됐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택 자료, 전체 자료 중에 해당 위치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서 자료를 바꾸는 방식이 선택 정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렬, 11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4페이지 있는 건 제목만 꺼주세요. 정렬 알고리즘에는 동그라미 1 선택 정렬, 115쪽에 동그라미 버블 정렬, 이런 것이 있다. 자, 버블 정렬 115페이지 또 펴주세요. 115페이지 버블 정렬은 인접한 자료들의 값을 비교하여 자리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보면은 그 인접한 것들끼리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인접한 거 비교해가지고, 22가 더 작으니까 22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15가 또 작으니까 앞으로 가고, 또 17이 또 작으니까 서로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이렇게 비교해서 앞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블 정렬은 이런 방식이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에 본 표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가지고 쭉 올립니다. 줄 것 내용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으로서 3단은 문제 해결 이 과정을 3단원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프로그래밍. 자,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기초.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과서 124페이지 프로그래밍의 기초,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이렇게 해서 4단원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밑줄 그런 내용하고 요 그림 그리는 거 쭉 밑줄 그 내용을 이게 쭉 적다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 선생님 방법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다가 만약에 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도형 서식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쭉 여기에 내비게이션 보고 쭉 채워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눌러보다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을 눌러보다 보면은 다 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쭉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서 컴퓨터실에서 할 적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3단원까지 진도를 잘 마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단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